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투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상태 지수의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꽤 나왔죠. 1891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이제 2017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물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게 어떤 자연스러운 수급적인 흐름,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반등이었다고 하면은 흐름이 좋았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의 상황보다 훨씬 약한 시장이다. 이 한국 시장이 정말 약한 시장이다.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상승을 원하는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지수를 떠받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는 만들었지만 상승시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도 같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변수에 의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변수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나온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 그리고 홍콩 쪽에 항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주가 흐름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다시 부담스러운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는 것이죠. 최소한 단기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00선이 다시 넘어서 2000선을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려는 흐름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조금 혼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도 장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것까지 다시 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한국 시장은 여전히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어려운 흐름입니다. 길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한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은 약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빗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어떤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수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래서 초반은 혼조세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변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수하고 해외 증시만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혼조세 후에 재하락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